안녕하세요, 재미주입니다. 한국에서 평소처럼 운전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한국 경찰들이 자신을 잡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소연을 듣게 된 한국인들은 이렇게 말할 뿐인데요. 당연히 잡혀가지. 한국에서는 그 외국인들의 평범한 행동이 불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합법, 한국에서는 불법인 이 행동 무엇인지 예상되시나요? 바로 고속도로를 오토바이로 주행하는 것입니다. 종종 뉴스에서 외국인들이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잡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2016년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질주한 사우디아라비아인 2020년에는 고속도로 통행권까지 착실하게 뽑아서 고속도로를 질주한 미국인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난 헬멧도 쓰고 과속주행도 안 했는데 날 왜 잡는 거냐?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들이었죠.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본인들 나라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달리는 건 합법이기 때문이죠. 이게 한국에서는 불법일 거란 생각은 꿈에도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고 만 것인데요. 외국인들의 고속도로 질주는 실수로 주행한 것을 알고 훈방 조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원래는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진입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나라여서인지 뉴스에 소개되는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 금지에 대한 논쟁은 항상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통행 제한에 대한 오토바이 부대 항의 시위가 열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절대 금지가 풀리면 안 된다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죠. 한국에서만 이렇게 찬반이 뜨겁게 나뉠 줄 알았는데 해외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법이다. 이 법은 훌륭하다. 이니지에 가져와야 합니다. 그럼 한국 여행은 어떻게 해? 안전을 위해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는 해외 네티즌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만 금지되어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의견도 참 많았습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것은 아닌데요. 1972년까지는 250cc 이상 배기량의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치안국에서 고속도로 사고를 분석한 결과 3륜차와 2륜차 사고가 승용차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근거로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무조건 처벌받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한국인들도 외국인들처럼 실수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봐준다고 합니다. 단 이렇게 해야 봐준다고 합니다. 실수로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경우 바로 비상전멸등을 켜고 갓길 또는 졸음 쉼터에 진입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출동한 경찰차가 안전하게 고속도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에스코트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실수로 들어갔는데 자진신고하지 않고 자력으로 탈출하려다가 딱 걸리면 그때 가서 정말 실수로 진입한 거다. 그래서 나가는 길이었다. 라고 말해도 봐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수로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땐 자진신고 꼭 기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30만원을 아끼도록 합시다. 오토바이 말고도 해외에서는 합법, 한국에서는 불법인 것은 또 있었습니다. 개인 총기 소유나 대마 같은 경우는 모두가 아는 불법이니 이것을 빼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행성 도박. 해외 드라마를 보다 보면 참 의아한 장면이 있죠. 혼자서도 연인 또는 친구와 함께 심지어 가족끼리도 카지노에 놀러가거나 포커 등 도박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모습이죠. 한국에서는 모든 사행성 도박이 불법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가족끼리 재미삼아 친 고스톱도 원칙상으로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처벌받을 도박죄인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고 합니다. 형법 246조상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를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가족끼리 멱살을 잡을 만큼 과하게 판돈을 걸지 않고 하하 호호 웃으면서 재미있게 용돈 삼아 할 수 있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카지노도 거의 볼 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강원랜드 딱 한 곳 빼고는 한국인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버. 개인이 차량을 콜택시처럼 영업하는 것을 우버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지만 격렬한 반대로 결국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택시보다 저렴해 60여 개국에서 사랑받고 있지만 한국은 세계 최초로 우버가 생겼다가 없어진 나라라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여전히 우버 택시가 합법으로 운행되고 있고 그 규모가 7년 만에 73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범죄자 얼굴 공개. 가끔 해외 재판이나 교도소 영상을 보다 보면 한국과 다른 점이 있죠. 바로 범죄자들의 얼굴이 훤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 한국에서는 99%의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 얼굴이 공개되는 범죄자들이 있죠. 그들은 이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자들입니다. 첫 번째, 범죄 수단이 잔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 두 번째, 피의자가 그 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나왔을 때. 세 번째,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네 번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 조건에 모두 충족한 범죄자들만 얼굴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꽤 큰 충격을 준 범죄자라 할지라도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찰칵! 카메라의 촬영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에도 합법과 불법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바로 촬영음. 우리나라와 일본은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음이 반드시 나도록 고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구매한 외국인들의 폰은 아이폰이던 갤럭시던 촬영음까지 무음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만 성범죄 방지용으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반려견 동반. 최근 인기를 방영 중인 서진이 내에서 이슈가 된 장면이 있죠. 식당에 자연스럽게 출연하는 유기견. 처음 식당에 유기견이 들어와 자리를 잡자 이서진 씨는 손님들의 눈치를 보고 내보내려고 애썼는데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손님은 오히려 이서진 씨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다 그렇게 해요. 손님의 말처럼 멕시코에는 반려견이 함께 음식점, 가게, 공원, 버스, 지하철 등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멕시코 말고도 많은 유럽 국가들이 따로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따로 허가된 장소가 아닐 경우 함께 동반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죠. 한국도 점점 반려견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많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상당히 제한적인 편입니다. 여섯 번째, 문신. 문신은 좀 특이합니다. 한국에서도 불법은 아니긴 한데요. 그런데 누구에게 받냐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의료 행위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시술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문신이 하나의 아트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료 행위 자격증이 없어도 합법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면 불법이라는 사실에 놀랐겠지만 저는 한국에서는 당연히 불법인 행위들이 해외에서는 합법이라는 게 참 놀라운데요. 나라마다 이렇게 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 보니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맛집이나 관광 명소 말고도 그 나라에서는 뭐가 불법인지 이런 것도 공부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